예, 안녕하십니까. 세림선사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제 소개죠. 그렇다고 뭐 어린 시절 뭐 이런 소개가 아니고, 제가 도를 얻고 난 뒤에 이제 선사들에게 가서 점검받는 과정과,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저에게 인가를 내리신 거. 제가 세림선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세림도 부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2013년 8월 말에 제가 구경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교 입문할 때 아시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해암정정에게 인간받은 정봉무무 스님이라고 지리산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한 두 분 뵀는데, 그분이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무문관에 들어가셨어요. 3년 동안. 이제 2014년 7월 1일 날 무문관에서 나오셨죠. 그 전에 제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제 문자를 넣었더니 7월 1일 날 10시에 나오시가 2시에 저에게 직접 전화를 오셔가지고 점검받으러 오라고 7월 2일 날 지리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점검을 받기 시작해가 모든 게 완벽하게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받았고, 거기서 스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가는 아직 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 인가에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2014년 10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성불 단계 구멍 없는 피리 소리,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 즉 소리 없는 소리를 들었죠. 알고 보니까 이미 3월 달부터 미리 들은 건데, 그 들은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멍 없는 피리 소리구나 싶어서 지리산 스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부처인 걸 알겠고 구멍 없는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막 역정을 막 내면서 막 이론적으로 안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 뭐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죠. 전화를 끊었어. 물론 후에 안 사실이지만 열반에 든 이후 보통 3년에서 7년 걸립니다. 조사들도 다 그랬습니다. 저는 7개월 만에 들었을 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안다고 생각하신 거죠. 스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10월 초 그때 금요일 날,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 스님께서 동화사 방장이라서 매주 이제 토요일 날 동화사에 오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곧장 진제 스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서실이나 이런 걸 거쳐서 가서 이렇게 예약을 하거나 이래 가야 되는데, 저는 무작정 갔죠. 근데 마치 방의 문이 활짝 열린 채로 정정 스님이 이제 자세를 곧게 하고 자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냅다 신발 벗고 올라가가 스님께 삼배 올리고, 제가 부처님의 모든 법을 다 알았습니다. 스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한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나 일반 불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점검받으려고. 근데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이제 통과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 스님이 이제 진제 스님이 이제 팔짱을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지고 이렇게 팔짱을 낀 상태로 저에게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조조 스님이 어느 절에 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조조 스님에게 진리의 복음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 그때 조조 스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이렇게 탁 가르쳤어요. 이 도리를 알겠느냐? 그래서 제가 진제 스님께서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깨달음을 이제 물으셨는데, 저는 깨달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성불할 2단계인 구멍 있는 피리 소리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그것도 뭐 스님도 아니고 머리 긴 제가 불자가 찾아가서 난생 처음 본 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공부 참 잘했네. 격려를 스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스님 참 업체 보존 잘 하셔가지고 수자들 잘 대접해 주려고 하고 인사하고 물러나고, 그 이후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인사하는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부산에 안 간지, 회원정사 안 간지가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조만간에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처님에게 제가 직접 인가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말에 대구에 길을 걷다가 이제 체험을 했어요. 휴대폰 소리, 그때만 해도 뭐 예를 톡 소리 나면 누가 전화를 끊고 난 뒤에 탁 열반에 들었죠. 열반에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사라졌다가 열반에 들어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체험했어요. 한 2시간 반 전체적으로. 다음날 되니까 이게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는, 제가 뭐 그 당시 혼자 공부했었기 때문에 의지하는 스승님도 없었고 물어볼 때도 없고, 그렇게 무려 7개월간을 이제 혼자서 이제 끙끙 앓았죠. 뭔가 있는데 말을 못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2014년 3월 달에 그날도 뭐 지인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는데 그때 갑자기 내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바로 열반이란다. 열반은 짧게 할 수도 있고 몇 날 며칠 길게 걸릴 수도 있는데 모두 다 깨달은 거란다 말씀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자성 부처님의 말씀이죠. 소리 없는 소리.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체험한 게 바로 열반이구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영역. 이게 열반이구나. 열반에 들면 이제 상락아정이라고 있습니다. 열반 사덕회가 상락아정 다 아시죠? 그래서 상자도 볼게 불성이 이제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락은 즐거울 날 때 열반에 들었을 때 즐겁지 않은데 왜 즐거움이라 변했었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이제 전체 아죠. 정산청아 유아독정 할 때 그 야의 아가 아닌 전체 아. 상락정은 고유할 정자. 열반 세계에 들어가면 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고유와 즉 열반의 세계. 그것까지 알겠는데 락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 열반에 대해서 즐겁지 않았는데 그때 또 부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더라고. 락에 대해서. 한 생각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을 즐거움으로 표현하셨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즐거움으로 표현하셨다. 무념이죠. 기가 막히죠. 상락아정의 뜻을 이제 다 알게 되죠. 여러분, 락이 즐거운 게 아니고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표현하셨다. 이 말을 깊이 새겨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직접 인가를 받고 상락아정에 대한 해석도 해주시고 모든 게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제가 세림선사인데 세자가 인간 세자입니다. 림자가 숲을 림자. 인간 세상의 숲이 되라. 제가 이 앞전에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숲에 가면 어떻습니까? 오직 베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베품은 차별이 없어요. 파리가 와도 모기가 와도 나무는 오직 좋은 것만, 꽃은 오직 좋은 향기만 차별 없이 베푸는 것. 이게 숲입니다. 일체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 제가 자비롭겠죠. 근데 무위의 자비, 함이 없는 자비. 숲은 자연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인 인간 세상의 숲이 되라. 인간 세상에 함이 없는 자비를 베풀라는 부처님 뜻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부처님께서 지어주시냐 하면 제백 다 하시는데 가지고 이제 제가 눈을 떴어요. 떴는데 정신을 차리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림하시더라. 세림 무슨 뜻이지? 껴없던 그때 허공에 한자로 허공에다 똑바른 정체가 아니고 허공에 글씨선체로 세림 인간 세상의 숲이 되라는 그 뜻을 이게 부처님 뜻이구나. 인간 세상의 숲이 되라. 무의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세림이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본 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래 가끔 가다가 이제 할 얘기들이 끝나고 난 뒤에 편집 보면 이제 내가 요 이야기도 해야 될 거, 요 얘기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뭐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합시다. 고맙습니다.